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의 집안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죠. 공부든 운동이든 제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고 싶은 걸 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제가 흥미가 많았던 영어나 중국어 같은 외국어는 아낌없이 지원하셨지만 하기 싫다는 건 굳이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학원도 무조건 다니지 않았고 제 실력이 부족해서 대학 가는데 필요한 수학만 다녔어요. 부모님이 제 선택권을 넓게 주셔서 그런지 다른 애들처럼 대학 갈 때 점수에 맞춰 과를 선택하는 고민을 하지 않고 유아교육과에 소신 지원할 수 있었죠. 원래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제 꿈이 유아용 외국어 교재를 만드는 거여서 부전공을 영어로 하고 중국어는 따로 학원을 다니기로 했어요. 엄마는 뭐든 소신껏 해보는 게 중요하다며 제 결정대로 하라고 하셨고 아빠도 열심히 하라며 응원해 주셨죠. 엄마는 주변에서 싫은 소리도 들으셨더라고요. 요즘같이 경쟁이 심한 시대에 너무 안일하다며 학부모가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저희 교육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셨어요.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아무리 남들 좋다는 직업을 갖게 돼도 살다가 쉽게 지치게 돼요. 뭐든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안 되거나 방향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하면 되죠. 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렇고 제 남동생도 그런 부모님이 감사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유아교육과에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했고 학교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외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대학교 4학년 때는 외국인과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죠.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휴학을 신청한 다음에 호주에 어학연수를 갔어요. 대학 시절 내내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돈으로 갔습니다.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제 힘으로 하고 싶어서 호주에 가서도 알바를 하며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한 덕에 한국에 돌아와서 마지막 학기를 마친 후에 어느 사립유치원에 영어 선생님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시기가 마침 영어 유치원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던 때였는데 기존에 있던 사립유치원이 체계가 더 잘 잡혀 있어서 사립유치원을 선택했던 건데 다행히 합격을 했던 거였죠. 저는 일이 재미있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있으면 피곤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좋아서 그런지 힘든 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1년 이상 일했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부모님 대신 조카를 몇 번 데리러 왔던 사람이었어요. 차분한 인상과 말투에 끌렸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이를 좋아하는 게 마음에 들었고 그 사람도 제 꿈을 듣고 꼭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바빠졌어요. 정형외과 의사인데 몇몇 선후배와 같이 개업하느라 잠깐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가 의사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의사는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요. 형은 의대 교수고 형수도 미대 교수거든요. 아버지도 대기업 임원까지 하셔서 제가 의사인 거 정도는 당연한 일이에요. 의대 떨어졌었으면 거기도 못 가냐고 다들 뭐라고 했을 거예요. 항상 좀 소심해 보였던 건 집에서 길을 살려주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더 씩씩하고 활발하게 뭐든 주도하곤 했으니까요. 일주일에 여러 번씩 만났던 것도 그 사람 병원이 바빠지고 저도 외국어 학원에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느라 횟수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쩐지
그 사람 관심이 정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빠서 그렇다고는 해도 문자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약속도 일방적으로 잡거나 취소할 때가 늘어나더라고요. 통화를 하다가도 갑자기 끊어버렸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일이 계속되니 마음이 식어갔어요. 저는 결국 그 사람에게 그만 만나자고 통보를 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만 만나? 우리 사이 아무 문제 없었잖아. 너무 뜬금없는 소리를 하니까 황당하네? 아무 문제가 없다니. 문제투성이잖아. 항상 일방적으로 약속 정하고 마음대로 전화 끊고 내 의견 들어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이 정도면 날 무시하는 거 아니면 마음이 떠난 거 아니야? 난 그렇게밖에 생각 안 돼. 그건 내가 바빠서 그런 거였어. 알잖아. 지금 병원 한창 바쁠 때고 수술도 많은 거. 그 정도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지레짐작이었나 보네. 내가 바쁠 때는 받아줄 줄 알았는데. 그래, 내가 문제지. 다 내 멋대로 한 것처럼 들려서 기분 별로네. 뭘 또 그렇게 들어. 그냥 그랬다는 거지. 별짓 없어. 그만두자. 벌써부터 이러면 결혼해서는 어쩌려고 그래. 뭐? 결혼?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한 말인데 발끈하니까 내가 민망하다. 그냥 사귀는 사이이고 뭘 결정할 때가 아니었는데 혼자 결혼까지 앞서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비슷한 느낌의 말을 한 적도 없고 프로포즈는 물론 한 적도 없었죠. 그 사람은 저보고 마음대로 한다고 했지만 뭐든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남자 쪽이어서 어이가 없었어요. 차근차근 얘기를 해서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하면 좋겠다는 신호를 줬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저는 결혼을 그렇게 빨리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배울 것도 많고 경험해봐야 할 것도 많았거든요. 부모님 걱정시킬 만큼 늦을 생각은 없었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남자와 만난 것도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전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갑자기 유치원으로 손님이 찾아왔어요. 나이가 지긋한 여자분과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다짜고짜 저를 불러서 현관에 세워놓고는 아래 위로 훑어보는 거였어요. 누구세요? 무슨 일로 저를 보자고 하신 거죠? 아가씨가 우리 재홍이랑 결혼할 사람 맞지? 김진희. 재홍이 오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는데요? 라고 하자 젊은 여자가 영 눈치가 없네. 내가 아가씨 형님 될 사람이고 이분이 어머니셔. 어머니가 결혼할 사람이냐고 묻는데 그것도 모르겠어? 라며 못마땅한 눈초리로 저를 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기도 전에 남자 어머니는 아가씨, 아버지는 뭐 하는 분이야? 어머니는 집에서 일하시고 아가씨, 땡땡 대학 나왔다며 유아교육 가긴 해도 그 정도면 체면은 세울만 하겠네. 우리 집이 재홍이 형도 그렇고 재홍이도 그렇고 다 학벌이 좋잖아. 우리 큰며느리도 어디 나가서 빠지지 않는 데다가 예술 전공인데 아가씨가 유치원 선생인 게 좀 걸리더라고. 아무리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서로 좋아서 만난다고 해도 어느 정도 걸맞아야지. 한쪽이 너무 기울면 보기 안 좋잖아. 저 일단 제가 오빠하고 얘기를 하고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수업도 안 끝났고 할 일이 많아서 더는 시간을 못 낼 것 같아요. 라며 돌려보내는데 그 남자 형수라는 사람이 저런 조그만 애들 데리고 뭐 그렇게 할 게 많다고 유세를 떠는지 모르겠네? 라고 하는데 순간 화가 나는 걸 겨우 참았어요. 저는 남자 병원 앞으로 가서 남자를 불러냈죠. 그쪽 집에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이고 무례하게 구는 건 못 참는다고요. 엄마가 형수님하고 갑자기 찾아간 건 미안해. 근데 어른들이 궁금해서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내가 여자친구 있고 결혼할 거라니까 많이 궁금해하셔서 이것저것 말씀드린 거야. 너 일하는데 연락 없이 가시는 건 아니라고 나도 말씀은 드릴게. 그게 문제라고. 결혼이라니. 나하고 결혼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무슨 결혼이야. 혹시 내가 오빠한테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행동한 거 있어? 그랬으면 미안한데 우리 아직 사귄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마저도 요새는 오빠가 바쁘다는 이유로 얘기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결혼 얘기 나오는 건 너무 성급하잖아.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나는 우리가 만난 지 6개월도 넘었고 편해질 때도 됐다고 생각했지. 난 사실 3개월 넘었을 때부터 결혼 생각했고 너도 나랑 똑같은 줄 알았어. 설마 이렇게 결혼 따로 연애 따로인 줄 몰랐지.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연애하고 마음 맞으면 결혼까지 가는 거지. 무조건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거조차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남의 직장에서 어머니랑 형수님한테 취조당하는 기분 들게 한 거 진짜 불쾌해. 넌 항상 말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 사람 당황스럽게 어른들이 그런 걸 갖고 뭘 불쾌하다고까지 표현하냐? 저와 남자는 크게 다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아직 부모님한테 정식으로 소개할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제대로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남자 어머니한테 학벌이 어쩌고 학과가 어쩌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게 너무 화가 났죠. 거기다가 형수라는 사람이 한술 더 뜨기도 했고요. 그리고 점점 남자와 말이 통하지 않는 게 답답했어요.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만나야 될지 고민이 됐어요. 며칠 후에 남자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미안해. 아무튼 우리 집에서 당황하게 만든 건 사실이니까 내가 사과할게. 너무 성급했어. 근데 나는 정말 진이 너 진지하게 생각하니까 그건 알아줬으면 좋겠다. 더는 이번 일로 싸우지 말자. 나도 앞으로 주의할게. 알았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말했고 잠시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남자는 그러는 중에도 직장으로 꽃다발을 보내기도 했고 전보다는 연락도 자주 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도 마음이 조금 풀려서 전처럼 친근하게 대했죠. 그리고 돌아오는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조금 일찍 도착한 약속 장소에서 만난 건 남자가 아니라 남자 어머니와 형수였어요. 재홍이 오기 전에 얼른 할 말이 있어서 잠깐 들렀다. 오해 마라. 재홍이가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재홍이 문자 보고 찾아온 거니까. 저하고 오빠랑 한 문자를 보셨다고요? 라며 어이없어 하자 형수는 그쪽이 하도 뭐라고 난리를 쳐놔서 도련님이 그쪽이랑 뭘 했는지 한마디도 안 하잖아. 그러니 어쩌겠어? 오늘 만날 거라는 말은 들었는데 더는 안 가르쳐주니까 몰래라도 봐야지. 라며 너무 당연하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자가 30분 정도 늦을 거라고 했는데 그걸 알고서 온 것 같았어요. 아가씨 내가 땡땡고에 산다니까 못 살지는 않겠구나 했어. 그럼 말이 통할 것 같아서 하는데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면 최소 3억은 준비해야 돼. 물론 차하고 집열세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알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오늘 그냥 만나러 나온 건데요. 이 아가씨 또 시침이 떼는 거 봐. 도련님한테 들었어. 다시 잘해보기로 했다고. 듣기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나도 결혼할 때 3억에 아파트하고 자가용 해왔는데 들어올 사람이 최소한 나 정도는 해야지. 나도 억울하진 않지. 라며 형수라는 사람이 씩씩거렸어요. 아가씨 이름이 진이라고 했나? 진이씨 잘 들어요. 나는 우리 아들들 키우는 데에 엄청난 힘과 돈을 들였어. 그런 아들 거저 데리고 가서 평생 배 두드리고 의사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 거잖아. 그러니 최소한의 공은 들여야 된다는 뜻이야.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걸 다른 사람이 홀랑 집어가는 꼴인데 그만큼의 보상은 받아도 되는 것 같아. 그걸 큰애는 이해해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거고 진희 씨도
조금만 더 어른스럽게 생각해봐. 어려우면 대출 받으면 되잖아. 예단 주고 받을 때까지는 준비할 수 있지. 다른 집들은 다시 신부 집에 돌려주지만 우린 그런 거 없어. 의사를 집안에 들이는 거잖아. 그 정도 각오는 해야지. 마침 남자가 오길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자는 자기 엄마랑 형수가 있는 걸 보고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저는 그 사람들 말고도 카페 안에 다 들리게 큰 소리로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결혼하겠다고 한 적 없어요. 예단비 3억에 집 열쇠, 차 열쇠를 준비하면서 할 생각은 더더욱 없고요. 자식 의사 맞는 것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저 키우느라 대단한 일 하신 건데 왜 제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3억을 그 집에 주고 결혼까지 합니까? 그런 멍청한 짓 저는 안 합니다. 오빠도 잘 있어. 이제 끝이야. 하고 나오는데 카페 안에 사람들이 수군대며 남자의 어머니와 형수를 쳐다보더라고요. 남자는 저를 따라 나오며 붙잡았지만 저는 뿌리치고 돌아왔어요. 그 후 남자가 계속 연락을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퇴근 시간에 유치원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사람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이러면 어떡해. 너도 물론 당황했겠지만 그렇다고 어른들을 사람 많은 데서 망신 준 것도 잘한 건 아니잖아. 엄마랑 형수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지금 그거 따지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게 먼저지. 오빠랑 만나기로 한 자리에서 오빠 어머님이랑 형수 나온 것도 놀라고 당황스러운데 3억이랑 집 열쇠, 차 열쇠 이런 얘기 들은 나는 기분이 어떨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얘기하는 게 정상이야? 네가 평범하게 커서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엄마가 그런 얘기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형이랑 나 키우실 때 그만큼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대가를 바라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그럼 그걸 오빠랑 오빠 형한테 달라고 해야지. 왜 결혼하는 여자들한테 그래? 뭐? 내가 평범하게 커서 모른다고? 오빠는 집안 분위기 때문에 힘들다고 했으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진짜 말이 안 나온다. 라고 했고 그걸 마지막으로 저와 남자는 헤어졌어요. 남자는 나중에도 저한테 이해력이 부족하고 이기적이라며 자꾸 문자를 보내서 차단해버렸어요. 저는 계속 아이들을 위한 외국어 교재를 만드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어린이 영어 학원의 제안을 받아 그 학원에 강사로 가게 됐어요. 유치원의 체계도 많이 알게 됐고 아이들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어 학원에서는 일주일에 1시간씩은 선생들이 각자 원하는 대로 가르칠 수 있게 해줘서 그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 다른 선생들보다 아이들하고도 더 가까워졌고 애들 영어 실력에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려고도 했지만 재미가 있으니까 일에 푹 파묻히게 됐던 거죠. 그런 제 모습을 좋게 본 원장님이 저를 부원장으로 승진시켜 주셨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책임감이 더 커지더라고요. 일도 더 재미있고요. 선생들 중에 몇 명은 원어민 교사였는데 그 사람들 관리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부원장으로 그렇게 하기까지 4년 정도 걸렸네요. 대부분의 선생들이 그만두거나 다른 데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처럼 계속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어느 날 원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김진희 선생, 분원 내서 맡아봐. 내가 전부터 분원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선뜻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었거든. 그런데 김 선생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말씀은 정말 감사한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되는데요. 처음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겁이 나겠지. 그래도 김 선생은 할 수 있어. 내가 그동안 본 게 있으니까 맡기는 거야. 이래봬도 나 사람 보는 눈 있어? 라며 그렇게 추진해보자고 하셨어요. 부모님한테 얘기하니 정말 좋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고 하셨어요. 엄마도 네가 학원을 맡아보는 게
앞으로를 위해서도 아주 좋을 것 같아. 원장님 말대로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셔서 저는 분원을 맡기로 결정했어요. 부모님은 원래 저와 남동생 결정을 믿고 저희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길 바라셔서 저도 남동생도 어디 가서 부모님 얘기를 잘 하지 않았어요. 그게 엄마 아빠가 바라시는 일이기도 했고요. 아빠는 일하는 업계에서 나름 유명하셨고 엄마는 시내 중심에 건물 2개를 갖고 계셨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집이었으니 주변에서 부모님에게 우리 교육에 대해 훈수를 두는 분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도 두 분은 신념을 굽히지 않으셨고요. 근데 원장님이 분원 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자 엄마가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엄마 건물에 1년 넘게 월세를 밀려서 보증금도 다 까먹은 자리가 있는데 2층 하나를 다 쓰는 병원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내보내고 분원짜리로 하자고 하셨어요. 어차피 그 병원은 나가야 되니까 분원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 애들 많이 키우는 주택가랑 아파트 근처라서 자리도 딱 맞잖아. 내가 공짜로 주겠다는 거 아니니까 너나 원장이 부담 느낄 필요 전혀 없어. 라면서도 보증금이랑 월세를 반으로 줄여주신다고 하셨어요. 병원은 2년 전에 들어왔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갈수록 환자도 줄고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 의사 엄마라는 사람이 자꾸 와서 간섭하나 본데 그래서 간호사들도 그만두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우리 건물 이미지도 나빠질 것 같고 몇 달 동안 봐주는 셈 치고 말 안 했는데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어째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지만 쎄한 그런 느낌 있죠. 왠지 예전에 만났던 그 남자일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병원도 정형외과라고 하고 엄마 간섭도 심하다고 하니까요. 근데 의사 부모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설마 했죠. 하지만 제 느낌이 맞았어요. 분원짜리를 보러 갔던 날 병원에서 만난 건 다름 아닌 그 남자였어요. 진이 네가 어떻게 여기에 왔어? 설마 여기에 영어학원 차린다는 사장님 따님이 너야? 라며 저와 엄마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안색이 창백해지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많이 참은 거 의사 선생님도 아시죠? 엄마가 저한테까지 오셔서 건물 시설이 별로네 어쩌네 해도 저 그냥 다 듣고 넘겼어요. 보증금 다 까먹고 그냥 있는 것도 지금 5달이잖아요. 이 정도면 내가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으니까 이제 비워주시죠. 라고 엄마가 단호하게 말하자 남자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다음 날에는 남자 어머니까지 쫓아와서 저한테 사정하더라고요. 진희 씨 부모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 거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처럼 만나지는 않았을 테고 좋은 인연으로 가져갈 수 있었잖아. 무슨 좋은 인연이요? 예단비 3억 보내고 집에 차까지 하는 인연이 좋은 인연인가요? 저희 부모님이 잘 사는 건 맞지만 그건 부모님 노력으로 이루신 거고 저는 제 인생 개척하며 사는 건데 왜 부모님 얘기를 했으면 달라졌을 거라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만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바쁘거든요. 라고 냉정하게 끊어내자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그러지 말고 우리 재홍이 다시 잘 만나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난 것도 아니잖아. 저는요, 되게 아드님처럼 부모님 말에 끌려다니고 어른이면서 자기 일 결정도 잘 못하는 사람 더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땐 정말 미안했어. 진짜 신뢰가 많았다. 잘못했어, 진희씨. 그대 대단한 집안이라면서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 집 연줄이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테니 마음에 드는 며느리 찾으시길 바랄게요. 라며 그 자리를 떴어요. 남자는 선후배와 같이 하던 병원에서도
줏대 없이 굴다가 나오게 됐고 혼자 차린 병원도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고 해요. 엄마 간섭이 심해서 간호사들도 싫어하는데 엄마 말대로만 하다가 결국 월세도 못 내게 됐다고 하네요. 그 잘 나간다던 형수는 미대 교수도 아니고 시간 강사였는데요. 의사 남편 만나려고 집안도 속이고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혼했다고 해요. 남자도 남자 형도 선도 많이 봤는데 여자들 쪽에서 다 싫다고 거절했다고 하고요. 결국 남자는 병원을 정리해서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분원을 냈고 지금은 저에게 힘을 주셨던 원장님과 공동 원장으로 영어학원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학원 내에서 쓰는 교재로 제가 만든 조그마한 책자도 생겼고요. 교재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어서 뿌듯해요. 저는 또래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지금 딸 둘을 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딸들도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아서 씩씩하게 잘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스스로 좋은 결정을 하고 노력한다면 분명 보답을 받는 날이 올 거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